안녕하십니까, 부모반장입니다. 제가 그동안에 영상에서 간간히 성공적인 귀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영상이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귀농 귀촌, 저는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기 때문에 귀촌, 그 성공적인 귀촌에서 농막부터 지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도 평창의 구독자께서 땅을 사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바로 집을 짓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짓겠다는 겁니다. 제 영상을 보시면서.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땅을 산 지가 벌써 1996년이니까 24년이 됐잖아요. 바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이 800평의 밭을 일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. 물론 농막 형태로 9평 정도로 조그맣게 건물을 짓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랬죠. 그래서 성공적인 귀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막이다 또는 창고다,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부푼 마음으로 땅을 사잖아요. 그러면은 현지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타지에 사는데 이런 경우에 이 땅을 이제 처음에 봄에 본다든가 여름에 본다든가 겨울에 본다든가 가을 본다든가 할 때마다 다 달라요. 또 밤이냐 낮이냐, 또 요즘처럼 장마철인 경우에는 비 올 때, 비 안 올 때,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느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집을 짓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 워밍업은 나와 내 가족들한테 필요한 거예요. 여기에서 뭐 100평이든 200평이든 땅을 일구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 농막이 있어야 가족이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, 또 그런 공구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최소한 1년 또는 몇 년 동안을 지내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. 내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.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도 실패할 확률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확신마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확신을 갖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몇 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죠. 그래야 귀촌 생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그거예요. 농막이 지어지면 식구들이 불편하지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나와 내 가족이 여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가,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뭐 시골 생활은 풀과의 전쟁, 벌레와의 전쟁,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들도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순기능도 있습니다. 영상에 간간히 그 새소리 뭐 이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. 또 쉬운 얘기로 직장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,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멍 때리기 좋은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. 저는 여기서 상당히 그 힐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타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물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가기 때문에 좀 낯설음이 있어요. 그 고향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고 그 구성원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시골 생활, 특히 귀농이든 귀촌이든 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텃세지 않습니까? 이게 몇 년씩 땅을 일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농장처럼 하다 보면은 지역민들하고 가까워져요. 알게 돼요. 또 성향을 알게 되고, 어떤 불편한 관계도 경험을 하게 되고.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웃 간에 정도 들 수도 있고요. 또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. 너무나 가까이 지내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. 불가금 불가원,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그렇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
제가 지금 혼자 집 짓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농막을 직접 지어보는 겁니다. 내가 경량 철골조로 주택을 짓고 싶으면은 경량 철골조로 농막을 지어보는 거예요. 직영 건축을 한다거나 혼자 집 짓기를 저같이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시공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, 그리고 또 공간 개념이 생깁니다. 이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. 또 구조 이해도 필요하고요. 그래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,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까지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, 또 하나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. 6평짜리 농막이든 30평짜리 주택이든 그 기본적인 공정은 거의 비슷합니다. 목조 주택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목조로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. 물론 나중에 주택을 시공업자에서 맡겨서 짓는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뭐 농막을 직접 접지 않아도 되겠죠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규모 건축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제가 용접을 직접 배우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닭장도 접보고, 때로는 계집도 접보고요, 울타리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. 직영 건축이든 직접 저같이 혼자 집 짓기든 하루아침에 이게 개념이 정립이 되고 노하우가 쌓일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땅을 구입했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내 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. 생활 근거지로서 불편함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따져보게 되는 거죠. 제 방송 시청자층이 4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습니다. 예전에는 30대도 거의 없었고요, 20대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20대 구독자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, 30대 구독자도 많습니다. 20, 30대가 한 20%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여성 구독자들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여성 구독자 비율이 한 5% 정도 되더라고요. 귀촌이든 귀농이든 이것은 혼자서 결정해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잖아요.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한두 푼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과 결정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샀던 땅이 지역민관의 불화의 여지가 있거나 생활권으로서의 문제가 있거나 또 내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집을 짓기 전에 땅은 팔면 됩니다. 사실 땅은 황금성이 떨어지잖아요. 바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대로 둬도 우리나라의 투기지역이 아닌 이 시골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떨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. 큰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골 땅의 경우는 대개 보통 시골 땅을 2, 30만원 내지 100만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 몇천 평을 사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은 견딜 수 있는 여력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농막부터 지으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나와 내 가족이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가,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장기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오일 수 있는 텃세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막을 직접 접음으로 해서 나중에 직영 건축이든 혼자 직접지가 됐든 건축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농막에 대한 유튜브는 많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, 농막을 최근에는 몇 천만 원씩 제작해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냥 농막은 농막입니다.
거기서 뭐 상시 거주할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각관이라든가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쓰면은 단열이나 그런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.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시설과장으로 퇴직 오신 분이 농막을 짓겠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. 그러면서 구조 설계를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견적금 내달라고 해서 견적을 내준 적이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0, 40대 귀촌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향이 시골이었던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도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건 귀촌이 아니라 향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귀촌이 됐든 향촌이 됐든 그걸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첫 번째 얘기했던 거, 두 번째 얘기했던 거, 세 번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그것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확신이 섰을 때는 적용도 좀 하시고 미리 그렇게 해놓고 50대든 60대든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을 좀 미리 닦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마음의 여유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어디다 담을 것인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데 도움을 주는 방송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비가 잠시 그쳤는데요. 그 산이 아주 상쾌하게 진녹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큰 길까지는 한 3, 400m 떨어져 있는데요. 2차선 도로까지는 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의 여유 누리시는 어떤 즐기는 그런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